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과학 총정리.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뉴턴 법칙, 행성의 운동, 우리 그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걸 포함해서 행성이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위성, 소행성들이 운동하는 이런 모든 운동의 원리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 케플러의 법칙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운동을 유지시키는 힘인 만유인력, 자, 뉴턴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구의 자전 공전, 그 다음에 달의 공전, 일식월식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파트 1에서 가장 외울 게 많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구가 이렇게 운동하게 된 원리가 이러이러해서 운동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턴 법칙. 일단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좀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 이 뉴턴은 아무래도 뉴턴 하면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물리학에서는, 천체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물리학계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뉴턴은 만유인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법칙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자,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대요. 바로 그 힘의 정의가 과학에서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밝힌 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우리가 별명이 뭐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관성의 법칙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부터 그 개념이 전달되어 내려왔어요. 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은 뭔지 한번 볼게요. 사고 친 게 아니고요. 갈릴레이가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구상을 한 실험이랍니다. 자, 먼저 이런 오목한 그릇에 마찰이 없어야 돼요. 마찰이 전혀 없는 오목한 그릇에 이렇게 쇠구슬을 굴리게 되면은 얘가 또르르르 굴러가지고 자신의 위치가 처음에 여기였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좀 경사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봅시다. 그래도 뭐 자신의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에 올 것이고, 더 완만하게 하면 여기쯤에 올 것이고, 아예 경사를 그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죠. 경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또르르르 굴러가지고 영원히 똑같은 속력과 방향으로 계속 굴러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쇠구슬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이 등속 직선 운동은 바로 관성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세요. 자,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관성인데, 이게 뭐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물체들이 가진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다가 돌부리에 딱 걸렸어. 그럼 뒤로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지죠? 왜? 내가 계속 앞으로 몸은 가는데 발이 돌부리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는 그런 관성 때문에 내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관성은.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올려놓고 동전을 이렇게 놓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종이를 싹 빼버리면 동전은 아래로 뚝 떨어지죠. 즉, 내가 동전한테 힘 준 게 아니라 종이한테 힘을 줘서 종이를 빼버렸기 때문에 동전은 그대로 있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체들이 이런 식으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냥 정지해 있으려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메모해 두셔야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한테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요. 운동을 하는 물체한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내가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던진 공이 있어요. 그러면 비스듬히 던진 공이 분명히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텐데, 이 포물선 운동은 중력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순간에서 만약에 중력이 딱 없어진다면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물체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니까 운동하고 있을 때 힘이 없어지면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속력도 변화 없고 방향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방금 동전 뺀 것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물을 내가 물통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물을 팡 쳤어요. 그러면 물이 뒤로 쏠리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차를 타고 갔을 때 차가 앞으로 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차가 앞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내 몸이 뒤로 이렇게 쏠려요. 왜? 나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버스가 가기 때문에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뒤로 쏠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앞으로 가고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버스와 함께 가고 있게 되면은 나는 버스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와 함께 앞으로 쭉 가다가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급정을 해서 그럼 앞으로 울렁하고 이렇게 쏠리죠. 왜? 버스가 멈췄지 내가 멈춘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는 그런 관성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 물체가 계속해서 자기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관성이에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첫 번째.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그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체가 힘을 받게 되면 가속도, 속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 변화, 속력 변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측정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뺍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안에 얼마큼의 속도의 변화가 있냐라는 게 사실 가속도의 의미거든요.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이것을 속력 변화, 속도 변화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자, 그것을 이제 가속도라는 세 글자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acceleration에서 A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팍 밀었을 때 그 물체가 힘을 많이 받을수록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을수록 좀 더 가속도, 속도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쉬운 예로 여기 버스하고 경차, 여기 작은 자동차 두 대가 있다고 쳐봅시다. 두 자동차가 같은 엔진을 장착해서 같은 출발선에서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다면 누가 먼저 튀어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질량이 작은 쪽이 먼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속도는 더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멈춰 있다가 누가 더 빨리 튀어나갈 수 있느냐, 튀어나가서 가고 있다가 누가 더 빨리 멈출 수 있느냐, 요게 가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상 선수들 중에서 몸이 뚱뚱한 사람 없죠. 왜? 몸이 가벼워야 자신의 속력을 잘 조절을 하고 출발과 나중에 스타트와 스퍼트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종 이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그 스포츠카를 얘기해요.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차를 스포츠카로 개조를 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뜯어 고쳐요? 자, 엔진이죠. 즉 힘을 좀 더 많이 받는 엔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쓸데없는 걸 떼어버리고 자동차 차체도 철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개조를 합니다. 그래야 한번 엑셀을 밟았을 때 붕 튀어나가고 또 한 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금방 멈추겠죠. 그래서 속도 변화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속도 속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속도는 속력 변화입니다. 따라서 누가 빨리 멈추고 누가 빨리 튀어나가느냐, 즉 힘을 많이 받을수록 튀어나가고 질량은 가벼울수록 빨리 이제 속도 변화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요 개념 질량분의, 자 우리말로 써드릴게요. 질량분의 힘, 속도 변화 A는 질량분의 힘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태양이 잡아당긴다면은 그 잡아당긴 힘만큼 지구도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칠판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 내가 밀었는데 왜 내가 밀려나? 그거는 내가 얘를 민과 동시에
작용하는 힘과 동시에 얘도 나를 밀게 되는 그 힘의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힘의 효과가 있으려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힘을 받은 물체에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똑같이 가해지기 때문에 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관성이랑 굉장히 연관돼서 문항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예를 제가 3가지를 들어드릴 테니까 메모를 해두십시오. 하나는 로켓이에요. 로켓이 가스를 뿜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즉 가스를 뿜으면서 이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노 젓는 거. 노 젓기. 뒤로 노를 저으면서 그 힘으로 앞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영장에서 발차기를 했을 때 발로 벽을 차고 나가는 거. 발로 벽을 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똑같이 내가 힘을 작용하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힘을 안 주고 있어도 얘한테 내가 박수를 딱 치게 되면은 얘가 얘한테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얘가 받게 돼서 둘이 같이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3가지 뉴턴의 운동 3법칙을 배웠어요. 관성의 법칙이 제1법칙이고 가속도의 법칙이 제2법칙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제3법칙이에요. 따라서 우리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 모든 천체들은 바로 이 3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자전을 시작했으면 얘는 그 어떠한 힘이 가해지지 않느냐는 계속 자전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질량이 큰 행성과 작은 행성,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고요. 태양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만큼 우리도 태양을 잡아당겨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나 저러나 사실 이 3가지가 운동을 유지시키는 힘이 이제 열리지만 만유인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반드시 잡아당기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3가지 뉴턴의 운동 3가지 법칙에 의해서 여러 행성들, 천체들 뿐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천체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만유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만유인력의 일종이 바로 중력입니다. 만유인력 중에서도 지구가 잡아당겨서 지구가 다른 지구 위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고요. 그 중력 값을 우리가 무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유인력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 M1의 질량을 가진 애가 있고 M2의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를 R이라 친다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사이에 G라는 만유인력 상수가 있지만요. 우리는 요 정도 비례 반비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1이고 얘도 질량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거리가 1이었어요. 그러면 만유인력은 값이 1이 되겠죠. 그런데 한쪽의 질량이 2로 변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쪽의 질량이 2로 변했으면 1분의 2 곱하기 1 해가지고 만유인력은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이렇게 아까 1처럼 하고 거리가 2로 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거리가 2로 변했으면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이죠. 즉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이 만유인력은 4분의 1,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제곱배로 점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는 이유 자체도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만유인력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태양의 인력이 작용하는 것까지 우리 그 행성,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중력, 이 만유인력 법칙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케플러의 1, 2, 3 법칙, 그 다음에 뉴턴의 1, 2, 3 법칙,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 이 3가지 법칙이 바로 우리 행성들과 모든 천체를 유지시키는 원리이자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단원들 우리가 왜 이런
짜증나는 공식을 배우고 그래. 공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오는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리를 좀 파악하셔서 뭐에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잘 복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식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지구의 자전. 우리가 지구의 자전은 사실 그 중등 과정에서 뭐 밤낮의 초등 중등 과정에서 밤낮의 변화 뭐 또는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 별이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공부를 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천체, 태양, 달, 별이 하루를 주기로 해서 떴다 지는 거,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주기로 24시간에 360도를 도니까 결국 우리 지구의 자전은 1시간에 자 360분의 24 하면 몇이죠? 15도가 나옵니다. 1시간에 15도. 방향은 서에서 동. 요거는 이미 우리가 중등, 초등 과정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적지 않았지만 혹시 제가 몰라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왼손을 앞으로 당겨라. 이런 방향.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위에서 자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러나 시계 반시계는 우리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에서 동이라는 방향을 좀 의미를 두겠어요. 자, 그래서 서에서 동 1시간에 15도를 도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천체들이 우리 주위를 돌아도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따라서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이거는 지구 밖에서 누군가 보지 않으면 증거가 힘들 거죠.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를 증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었어요. 자, 그래서 증명이 나왔죠. 자, 첫 번째 증거 말씀드릴게요. 자, 증거와 현상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푸코 진자, 우리 이탈리아에 가면은 천장에 아주 커다란 진자가 달린 그 박물관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렇게 진자가 똑딱똑딱 돌면서 밑에는 지구본이 이렇게 이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러면 진자의 진동면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진자는 가만히 있지만 진동면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 실제로 거대한 진자를 설치했을 때는 이 진동면 회전이 진짜로 일어난대요.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정확한 방향은 여러분께서 뭐 모르셔도 되지만 푸코 진자가 뭔지, 푸코의 진자가 뭔지 굉장히 유명한 뭐 소설 제목도 되고요. 여러분께 좀 알아둬야 할 이제 사실이에요. 많이 뭐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인터넷 한번 검색하셔서 푸코의 진자가 어떤 건지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모식도만 그려놨어요. 북극 지방에서는 푸코의 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동면 회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중위도와 적도 지방은 계속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동면이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 지구 자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전향력.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제가 이제 기본서에서 코리올리 효과라고 얘기했거든요.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기도 해요. 전향력은 말 그대로 쏠리는 거예요, 바람 방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그 물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전향력은 약간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북반구에서 화살을 쏜다면 이 전체적인 방향이 전부 다 이 오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약간 왼쪽을 겨냥을 해야지 간역에 맞는답니다. 반대로 남반구 쪽은 이렇게 해서, 남반구 쪽은 이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얘네를 겨냥을 해야지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람 방향.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바람이 이렇게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쏠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구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정말 중요한
그 증거예요. 자, 인공위성 궤도에 서편 이동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 도대체 인공위성이 몇 종류가 있어?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인공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위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대로.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의 방향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왼쪽이니까 요렇게 그냥 제가 이게 인공위성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이런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인공위성은 우리가 계속 봤을 때 계속 그 위치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야, 여기서는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 주인공이 아니라요. 극궤도 위성입니다. 극궤도 위성은 2시간에 한 번씩 지구를 한 바퀴씩 빠른 속도로 도는, 극과 극을 빠른 속도로 도는 그 위성, 인공위성을 극궤도 위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극궤도 위성이라면 내가 이제 지구예요. 우리나라. 자, 한번 돌아볼게요. 자, 삥그르르 돌았어요. 그러면 1시간에 15도씩 핑 돌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내 어느 쪽? 왼쪽 어깨 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어요. 다시 한 바퀴 딱 보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왼쪽 어깨. 또 한 바퀴 왼쪽 어깨. 계속해서 얘는 죄가 없어요. 지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인공위성 궤도가 제 왼쪽이 서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 궤도가 치우치는 이런 현상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지구 자전의 증거겠죠. 자,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이제 주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증거들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도 한 문항 정도는 자전과 공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구 자전의 증거 첫 번째,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 전향력 코리올리 효과, 그 다음에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 자, 이 세 가지 자전의 증거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자전을 했으면 공전해야죠. 자, 공전. 자, 지구의 공전 한번 볼게요. 지구는 태양의 연주운동, 별의 연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현상들은 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요. 특히 계절, 밤낮의 길이,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남중고도 변화, 태양의 연주, 태양의 연주가, 태양의 연주운동은 우리가 일명 황도라고 해서 1년 동안 그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이동하는 그 길을 우리가 태양의 연주운동 또는 황도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계절별 별자리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공전의 현상이고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증거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등입니다. 자, 증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다른 별과 다른 것들이 걔네들이 한꺼번에 우리 주위를 돌아도 이런 현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히 계절 변화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지구가 공전만 한다고 계절이 있는 건 아니군요.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요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림으로 그리자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런 식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도는 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해요. 자, 1년 365일 동안 360도를 돌기 때문에 약 1일에 1도 정도 조금씩 이동하는 게 바로 공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동설의 증거이자 이 공전의 증거는 어떤 게 될까? 자, 먼저 별의 연주 시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문 과정에서 연주 시차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뭐 여기가 예를 들어 3월이고 여기가 9월이라고 쳐봅시다. 자, 요때 이제 어떤 별을 봐요, 이렇게. 자, 3월에 어떤 별을 보니까 여기서 관측이 됐어요. S1. 자, 근데 9월에 관측하니까 정반대쪽에 와 있어요. 여기 S2. 그래서 요 각도를 우리가 시차라고 불렀죠. 시차. 이 6개월을 두고서는 이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그 위치 간격을 우리가 시차라고 하고요. 요 시차를 반토막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연주 시차라고 불렀죠. 그래서 연주 시차는 단위가 땡땡 초입니다. 초가 단위예요. 이 초는 1도를 3600등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3600등분, 그러니까 1도를 3600등분한 아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차는 별이 멀어지면 이 각도가 좀 줄어들고 가까우면 별의 각도가 좀 커집니다. 따라서 이 연주 시차 1초 이내를 우리가 1파섹이라고 하고요.
최초인에는 우리가 10분의 0.1파섹이라고 해서 둘이 거리와 연주시차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연주시차, 또 시차는 지구 공전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자, 어쨌건 지구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차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죠.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180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독일의 베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00조짜리의 어떤 별의 시차를 재는데 성공을 해요. 왜냐? 너무 각도가 작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과학기술로는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딱 측정이 되고 나서는 지구 공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광행차 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단어로 쓰지 않았지만 그냥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별이 있으면 지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별빛이 똑바로 오긴 하지만 쏠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바로 비가 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비가 앞으로 쏠리죠. 그거와 똑같은 경우로 똑같은 별빛이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현상을 광행차 현상이라고 그래요. 즉 지구가 공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광행차 현상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빛의 청적색 편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별이 있어요. 그러면 A하고 C 같은 경우는 편의가 없어요. 그러나 B에 위치하면 이 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B에서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D에서는 별에 다가가기 때문에 청색 쪽으로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쏠린다는 겁니다. 즉 지구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정밀하게 측정해보면 지구 공전의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마다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 별의 연주시차와 광행차 정도는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구가 이제 이렇게 공전도 마쳤고 이제 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달도 역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모든 천체들 역시 전부 다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달은 조금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달의 공전. 먼저 달은 여러분 위상 변화부터 아셔야 돼요. 자,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달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달이 살쪄갑니다. 음력 7일에서 8일이죠. 상현달이 떠요. 자, 상현달이 뜨고 나서는 초승달은 1일에서 2일 사이 음력입니다. 음력. 그 다음에 보름달은 음력 15일. 그 다음에 하현달은 음력 22에서 23일. 그리고 금음달은 매월 말일 29에서 30일 정도의 금음달이 뜬 다음 또 한번 사라지죠. 그래서 달은 이렇게 29.5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상이 변하는 상망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음력은 바로 이 상망월을 주기로 합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달을 이제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보름달은 6시에 떠요. 이게. 근데 달이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달은 천천히 하루에 13도씩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을 한 바퀴 핑 하고 있으면 얘는 13도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가야 볼 수 있죠. 자, 한 바퀴 또 싱 돌고 왔어. 그럼 또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야 우리가 이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매일 50분씩 우리가 달 뜨는 시간이 늦어지다가 결국은 하루 뜨지 않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달의 공전 주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망월과 항상월. 자, 달의 상성월은 이제 상망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의 위상 변화를 사에서 사까지 또는 망에서 망까지를 잡은 기간이고요. 항성월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진짜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도는 것을 계산을 했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며칠? 2.2일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진짜 공전, 실제 공전 주기와 왜 우리가 보는 거랑 이렇게 다를까 했더니 지구의 탓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태양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요. 망이었죠, 처음에. 그러다가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요 위치에 완전히 도는 겁니다. 이 B 위치에. 완전히 돌았어요. 근데 아까 그게 아니죠, 그 달이. 그죠? 아까 그 달은 일자가 돼야 돼. 태양, 지구, 달이 일자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왜? 공전을 했기 때문에 달이 일자가 되지 않고 약간 비틀어져 있죠. 그래서 2.2일 더 가야 일자 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A에서 B까지는 우리가 항성월이라고 할 수 있고 A에서 C까지는 상망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달의 공전 주기, 즉 진짜 공전 주기와 위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달공지공이에요.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공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야, 우리가 달을 보면은 항상 똑같은 면만 보이죠? 맨날 달이 떡방이 찍고, 토끼가 떡방을 찍고 있는 모습이 맨날 보여요. 그 이유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에요. 27.3일로. 자, 이렇다는 거죠. 자, 얘가 달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우리 한 바퀴 돈다면 나는 이면을 다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구한테 항상 뒷면은 보여주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 달공달자. 제가 이제 그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달공달자. 달이 공전하는 주기와 자전 주기가 27.3일로 같기 때문에 매월 같은 무늬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벌써 우리가 3가지 달에 대한 이유를 배웠어요. 자, 마지막 일식과 월식 한번 볼게요. 자,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일식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림이 많이 나와요. 태양, 달, 지구가 일자가 돼서 요 본 그림자에 딱 가려졌어요. 태양이. 그러면 요것은 개기일식이 됩니다. 반대로 조금 넓은 부분, 요 부분에서 우리가 태양을 보게 되면은 태양이 달의 부분, 즉 반 그림자에 가려져서 부분 일식만 관측이 가능해요. 즉 태양, 달, 지구가 일자가 돼서 달의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 요것이 대낮에 보게 되면 정말 장관이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본 그림자가 너무 작은 걸. 그리고 우리가 여기 뒤에 있으면 못 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개기일식은 보기 힘듭니다. 자, 근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반대로 우리가 이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 보름달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넓은 범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밤인 지역은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신 여러분, 우리 월식에서는 지구의 반 그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흐려서. 지구의 본 그림자에 달이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부분 월식이 일어나고요. 완전히 가려져 있으면 개기월식이 일어나요. 개기월식은 지구의 그림자가 좀 흐리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좀 빨갛게 보이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렇게 신기한 개기일식과 월식. 왜 매번 삭과망 때 보이지 않는 거야? 자, 이거는요. 사실은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이제 달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보게 되면은 일치게 같은 면에 있질 않아요. 약간 달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한 5도 정도 삐뚤어져 가지고 지구를 돌고 있대요. 따라서 지구의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 즉 황도와 백도가 5도 정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삐뚤은 데가 딱 일치를 해야만 요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기일식과 월식, 우리 살아생전에 보면 정말 행운인데 저도 중학교 때 본 적이 있어요. 자, 개기월식과 특히 금환일식은 좀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답니다. 자, 금환일식은 달이 조금 이 타원궤도다 보니까 멀리 좀 있어가지고 달 그림자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태양이 금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일식과 월식 같은 경우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달의 공전 자전, 지구의 공전 자전 굉장히 많은 사실을 배웠어요. 꼭 여러분 복습하셔서 암기 제때제때 해놓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뉴턴 법칙, 지구 자전 공전, 달의 공전 자전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